미국에서 하라는 대로 정말 중국의 신규 투자를 그 정도로 제한을 하면 네. 그 반도체 공장은 장비 한 대, 한두 대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있던 공장에 네. 약간 새 장비 몇 개 넣기도 힘들 정도의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예산보다는 네. 그 생산량으로 그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네. 장비의 등급을 가지고 네. 최신 장비를 못 집어넣게 네네. 하는 그런 규제를 들고 나왔어요. 네네. 그게 저는 좀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 이게 사실 좀 길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네.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예. 충분히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그 네. 메모리 우리는 이제 중국의 메모리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미국이 중국하고 이렇게 반도체 전쟁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네. 미국은 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라는 산업 분야에서 한 60에서 7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그 한때는 한 18%까지 추격했다가 미국이 팹리스에서도요? 네, 네. 추격을 하니까 9%로 떨어졌어요. 네. 아마 좀 더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 그 두 나라가 싸우고 싶은 전쟁이에요. 네. 근데 이 두 나라가 싸우고 싶은 전쟁인데 전체 반도체로 이걸 확장을 해가지고 그 메모리까지 지금 전쟁을 확장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팹리스도 아니고 그냥 우리 메모리 공장에 대해서까지도. 그러니까 왜 우리 메모리를 끼워드느냐.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 미국에서 반도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반도체를 진짜 아는 건가? 네. 라는 의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시청자들을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중요한 안보 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 핵무기를 잘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잖아. 핵 확산 금지 협약도 있고. 네. 근데 그거를 할 때 주로 통제하는 거는 핵 물질입니다. 네. 뭐 관련된 다른 기술도 통제하지만 그런데 핵 물질만 통제하면 되는데 그 반도체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면 국가와 안보가 관련이 있는 것만 통제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핵무기를 통제한다고 핵무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나사까지 철판까지 네. 예를 네. 들면 포스코한테 혹시 핵무기를 만드는데 쓸 수 있으니까 중국의 철판을 수출하지 말라. 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나라가 반도체를 갖고 싸우고 싶으면 팹리스 부분에서 싸우라 이거예요. 그 정말 좀 확장을 한다면 그 팹리스로 뭔가를 설계해서 만드는 그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까지 싸우는 건 이해해요. 근데 메모리는 미국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메모리는 네. 뭐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나사 같은 거예요. 네. 예. 그 반도체를 구분해서 굳이 구분한다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반도체가 있고 네. 그 반도체를 도와주는 반도체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걸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시스템 반도체가 동작하게 도와주는 건 메모리예요. 네. 근데 이 메모리는 아무 종류의 반도체나 다 쓰일 수 있어요. 약간 일정한 틀이 있고 네.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반도체인 네. 거죠. 네. 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네. 또 예를 제가 하나 네, 네. 든다면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네. 서로 예쁜 디자인이 좋은 스포츠카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한다고 생각해 봐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스포츠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엔진과 디자인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 또 필요한 게 있어요. 타이어예요. 네. 메모리는 타이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타이어를 끼면 더 잘 달리겠지만 적당한 타이어를 끼워도 달리긴 합니다. 네. 대부분의 그러면 서로 더 좋은 스포츠카를 못 만들게 하고 싶으면 엔진만 통제하면 되는 거지 타이어를 통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타이어까지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메모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양도 많고 네. 그거 생산하는 것도 많은데 그걸 통제하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이거 좀 과도한 침해라고 얘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맞죠. 예, 중국이 왜 자기 나라가 메모리 산업을 만약에 중국에 하고 있으면서 그걸 포기한다면 모를까. 네. 그 국가 안보라고 하는데 국가 안보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도 않은 메모리를 가지고 왜 이렇게 같이 통제를 하려고 하느냐. 저는 정책 담당자들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구분을 못한다. 아, 네. 예를 들면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메모리 공장에 넣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중국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느냐 하면 안 돼요. 네. 반도체 공장에서 그러니까 타이어 만드는 아무리 좋은 새 장비 네. 넣는다고 해서 네. 네, 엔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솔직히 말하면 반도체에서는 네.
만들 수는 있죠. 네. 옮겨가면. 네네. 근데 그거 옮겨간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장소를 옮기면 그걸 다시 키는데 미국 엔지니어링이나 네덜란드 엔지니어 가서 해줘야 돼요. 그렇죠. EUV 장비 같은 경우는 못 옮깁니다. 그러면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럼 중국에다가 메모리 공장에다가 EUV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갖다 놓고 메모리를 만드는 데 써요. 그러면 그게 왜 그 미국의 그 시스템 반도체 경쟁하는데 그 해를 끼칠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그게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그 공장을 접수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때 그냥 바트 몇 개만 빼와 버리도 동작 안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통제를 하냐. 이게 동맹국이라고 하는데 동맹국한테 심대한 피해를 끼쳐가면서까지 네. 저는 이거를 미국 당국자들한테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싸우고 싶으면 니네들끼리 싸워.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좀 기술 유출이라든가 네. 약간 미국 정부가 이렇게 참견이 너무 심한 부분, 뭐 초과 이익을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싸우고, 네.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서는 사실 정부도 아주 심하게 말하면 하나의 플레이어지 막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권위를 네. 휘둘 수는 없으니까 네. 하고, 진짜 지금 문제되는 거는 중국 부분이다. 이거에 네. 대해서는 이해를 시켜서 계속 협상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국에는 결국 보조금 얼마 안 되는 보조금 얘기고요. 네. 중국 우리나라의 산업에 그 지금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네. 메모리 산업의 핵심이 걸려 있는 건데 이거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좀 전반적인 경계기부터 다시 조금 네. 해보면서 이 얘기도 다시 해볼게요. 저희 올해 들어서 반도체 수출이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는데요. 네. 지금 우리 수출을 둘러싼 환경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 건지, 언제까지 이럴 거라고 좀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네. 제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는 아닌 건 네네. 잘 아실 텐데 예. 저도 들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메모리로 한정해서 생각한다면 네. 사실 작년에 굉장히 경기가 좋았고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사재기를 굉장히 많이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풀렸는데 그 생각만큼 빨리 풀리지 않다 보니까 신규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재고가 많은 상태인 거죠. 이미 사놓은 게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놓은 공장은 재고. 계속 찍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재고가 없어지고 그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금방 풀리게 될 것이다. 그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의 메모리 산업은 회복기에 접어들 것이다. 뭐 이렇게들 예측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마이크론도 오늘 뭐 발표가 나왔는데 네. 마이크론도 거의 우리만큼 매출이 네.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주고 감원까지 한다고 하던데요. 마이크론도 여기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맞습니다. 네. 메모리 쪽에 3위 기업이고요. 네. 아까 이제 타이어 비유를 드렸잖아요. 네. 타이어는 막 쌓아놓고 팔잖아요. 타이어 가게 가보면. 그러니까 이 타이어는 뭐 여기 끼울 수도 있고 저기 끼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타이어를 많이 쌓아놓은 겁니다. 근데 타이어라는 건 또 시간이 지나면 자꾸 갈아 끼워야 되고 또 그 메모리를 점점 수요가 늘어나니까 뭐 금방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근데 저희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그 증권가의 이제 반도체 ETF 만드는 팀장은 하반기부터는 재고 좀 없어지면서 네. 경기가 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교수님은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교수님도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도 많이 들으실 이게 거고. 재고가 쌓여 있다고 해서 많이 엄청나게 쌓여 있을 거라고 뭐 생각하시는데 뭐 뉴스에 보니까 삼성전자는 뭐 많이 쌓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불균형이 전체 수요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네. 메모리 가격이 그 재고가 이제 그 평균 수요에 비해 조금 많거나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그 변동폭이 2%를 잘 안 넘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 요즘처럼 그런 상황만 조금 지나면 또 금방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교수님도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네. 올해 안에 좀 풀릴 수 있다 이런 그럴 거라고 분위기가.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도 경기를 엄청 타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맞습니다. 예, 경기를 타고 가격이 좀 오르락내리락하는 반도체에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거고 반도체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반도체에 교수님은 강점이 있으신 거고 뭐 예, 제가 예, 그 분야 종사했습니다. 그를 네. 개발 담당자셨고 네, 네. 조금 나눠서 좀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만 요건 좀 해주신다고 하면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드릴 수 있고 뭐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네. 이제 요즘은 좀 더 이제 그 인식의 수준이 높아지셔서
비메모리는 시스템 반도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그러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 메모리가 아닌 반도체 중에 한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라서 오히려 저는 그 일반 대중들은 반도체를 써서 뭔가 목적을 수행을 하면 그게 메모리가 아닌 거고 그런 반도체를 도와주는 것이 메모리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 다른 반도체, 타이어가 메모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예를 들면 엔진은 트럭용 엔진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스포츠카도 있고 엔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타이어는 많은 경우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특수하게 반도체만 딱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특수한 차에 특수한 타이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엔진과 타이어 비유가 메모리와 메모리가 아닌 반도체를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면 메모리가 아닌 반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타이어 쪽에서만 강점을 가진 나라에서 네. 좀 벗어나서 네, 엔진을 좀 해보고 싶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미래는 음. 엔진이 아니라 이제 전기차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제 비유가 함정에 빠졌네요.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럼 굉장히 이 비메모리 반도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결국 미래에 굉장히 중요할 네. 그리고 다른 데서 좀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네. 편자의 못이라는 표현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네, 네. 말하자면 정말 그 말편자의 음. 못처럼 중요할 음. 그런 미래에 되게 중요한 비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좀 잘해야 되는 반도체 뭐가 있을까요? 아 이게 좀 설명이 또 여기 길어질 수 있는데 예, 충분히 해주세요. 네, 이 반도체가 여러 가지 있다고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반도체 산업에서 이 반도체 종류별로 하는 일들이 좀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도 있고 설계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가 설계를 잘할 것이냐 만들어주는 걸 잘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이런 걸 다 하지 말고 메모리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설계하는 쪽은 경쟁이 굉장히 심각해요. 미국하고 네. 중국이 싸우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만의 시장을 찾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데 다행히 우리는 만드는 거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그 쪽에서는 TSMC 다음에 그래도 2등이에요. 네. 그럼 이쪽을 잘하는 걸 조금 더 확장하는 게 좋고 더군다나 이 만들어주는 쪽은 굉장히 산업이 그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강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메모리는 현재 잘하는 것도 계속 잘하고 싶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일단 잘할 수 있는 후보고요. 또 이쪽에 설계 쪽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니까 하고 싶죠. 그 호시탐탐 노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TSMC 다음에는 결국 삼성전자인데 근데 TSMC의 비중이 네. 굉장히 높잖아요. 높죠. 1등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네. 많이 나는 2등인 네, 거잖아요, 네, 지금은. 네.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뭔가 기분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등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네. 2등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전 세계에서 반도체 그 제조업에서 2등 못해서 굉장히 울고 있는 나라도 많고요. 네. 게다가 우리나라 또 반도체 메모리 1등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고 자랑스러워하셔도 좋다는 걸 전제로 네. 저는 좀 얘기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2등이 절대로 나쁜 거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메모리는 이미 우리가 가장 잘 하니까 네. TSMC를 네. 따라잡겠다라고 하는 거를 삼성전자 쪽에서 이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태죠. 네, 네. 근데 그러면 좀 어디 정도까지 왔다고 볼 수 있나요? 일단 비중 차이부터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네. TSMC가 한 60에서 70%를 가지고 있고요. 네. 삼성이 한 20% 언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3대 1 정도? 뭐 잘 봐주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이면 그렇게 나쁜 비율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순익률이에요. TSMC 순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네. 뭐 50%가 넘는다는 설도 있고요. 최첨단 제품군에서는 60%를 넘어간다는 설까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삼성 쪽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60% 안 되니까 안 나오겠죠, 소식이. 네. 그래서 이게 그 전체 마켓의 비율뿐만이 아니라 순이익에서의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게 그 약간 이제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게 미래에 대한 투자 여력을 좀 제한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서로 공장을, 이것도 이제 그 메모리 치킨 게임처럼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 물량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미 투자 여력에서 뭐 몇 배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슈였는데, 뭐 삼성이 이제 작정을 하고 나도 이제 그러면 혹시라도 손해 볼지 모르지만 일단 투자하겠다라고 나섰으니까 또 기대를 해보는 거죠. TSMC는 어쩌면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남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 비결이 뭔가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운칠기삼 이렇게 하잖아요. TSMC가 항상 이렇게 최고로 멋있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네. 사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학회 같은 데 가면 큰 소리 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네. 인텔, 뭐 IBM, 삼성 이런 회사들이 이제 큰 소리를 쳤다면 TSMC가 큰 소리 치기 시작한 거는 10년이 채 안 됐어요. 그래요. 예, 그 전에는 항상 이제 이류 기업으로 이렇게 남이 지나가면 그걸 따라가면서 그 기술을 받아와서 그 남들이 만들어 달라는 걸 만들어주는 회사, 꾸준히 이걸 한 거죠. 고객들도 확보하고 그랬는데, 이제 만드는 기술이 어려워지니까 네. 이걸 포기하고 싶은 회사들이 점점점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이 만들어주는 게 본업이다 보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제 자꾸 찾아와서 이것도 만들어 봐봐, 이것도 만들어 봐봐 하다 보니까 기술이 점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게 되게 단기간에 이루어졌네요. 10년. 그렇죠. 예, 그때 그 물론 이게 단기간처럼 보이지만 한 5, 6년 전에 그 패키징 기술 같은 것들에서 뭔가 확고한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 기술은 TSMC가 한 10년은 열심히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전부터. 네, 그러니까 돈은 많이는 못 벌지만 꾸준히 기술을 준비해 왔고, 결국 그게 히트를 치면서 그 때마침 팹리스들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서 사업이 급성장을 하게 된 거죠. 운칠기삼이라는 게 그래서 운도 운인데 노력을 엄청 한 느낌인데. 그렇죠. 네. 예, 뭐 그 만들어주는 것밖에는 하는 비즈니스가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한우물 파는 게 참. 네, 맞습니다. 빛이 안 나 보이는 일이더라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인텔이나 이런 회사들이 파운드리에 도전했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가장 그 회사에서 빛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반도체 얘기하다가 이 뭔가 삶의 교훈을 넘어간 느낌인데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이게 당장 돈을 못 벌고 빛이 나 보이지 않아도 진짜 네. 키우고 싶으면은 정말 네. 시간을 주면서 막 포인트를 줘야 하고, 되는데. 네. 네. 뭐 삼성은 잘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그 패키징 기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앞으로 우리가 되게 잘해야 되는 분야다라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정확히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실 거예요. 사실 패키징 그러면 이 방송에서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쩐띠기라 그래서 네. 반도체를 다 만들면 그걸 이제 웨이퍼를 잘라서 칩 단위로 한 다음에 그거를 사용자에 쓸 수 있는 그 까만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포장하는 그런 비즈니스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윤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보통의 그냥 외주를 주는 그런 비즈니스였는데, 네. 그 기술을 그 TSMC가 꾸준히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내재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회사 안에서 패키징을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TSMC가 반도체 공정력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패키징을 하면서 그 패키징 바깥에 있는 요소들을 그 안에다 같이 넣어주는 서비스를 하는, 예를 들자면 잠깐 여기서부터 네, 조금 어려워지는데 네, 조금 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자를 그 만들면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전자 회로들하고 결합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것들이 이제 크기도 크고, 그런데 그거를 반도체 공정 만들 때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패키징을 하면 굉장히 작아질 뿐만 아니라 소모 전력도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얼만큼 줄어드냐 하면 제가 듣기로 한 30% 정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크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삼성하고 TSMC가 같은 공정을 했는데 같은 비용을 들였는데 얘는 소모 전력이 30%가 적다. 네. 그러면 여기다가 주문하고 싶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거기서 그 많은 회사들이 이제 TSMC로 이제 그 전에는
그 듀얼 벤더 정책으로 TSMC랑 삼성한테 물량을 주는 그런 전략을 취했었다가 여기도 주고 저기도 줬는데. 네, 근데 이게 그쪽으로 이제 TSMC로 이제 몰려가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패키징 기술은 몇 년 정도나 차이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시점으로서는. 사실 기술이라는 게 몇 년 이렇게 따지기는 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렇죠. 네. 기술이 뭐 한 달만 차이가 나도 고객이 절로 가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 2년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개발 시간으로 따지자면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쪽이 멈춰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네. 좀 숨이 찰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술 경쟁에서는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선두주자가 계속 한번 이제 이기고 나면 그 몇 세대를 계속 이기는 이유가 한 번만 딱 해서 승리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자금력으로 네. 기술을 좀 더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악순환을 깨려면 새로운 기술을 놀라운 집중력으로 개발하든가 아니면 더 많은 투자를 하든가 뭐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요새는 진짜 너무 옛날 말처럼 돼버렸는데 중국 반도체 굴기, 네. 그러니까 이제 굴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도 사실 이렇게 굉장히 일단 우리부터 따라오려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도 따라오려고 하고 시스템 반도체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선 상태까지 갔었던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반도체는 어떻게 돼 있는 상황? 이 얘기는 제가 좀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중국을 좀 과소평가하시는 의견들이 되게 많은데 아, 네. 설계 부분에서는 아까 18%까지 따라갔었다 그랬잖아요. 팹리스가. 네. 그 화웨이의 자회사인 그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는 팹리스 서열로 5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가 20위권을 간신히 팹리스가 통과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설계 부분에서는 미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술력 측면, 설계 기술력 측면에서는 네. 이제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 탈취에 의한 것이다. 기술자를 빼온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사실 기술의 세계에서는 그것도 실력입니다. 빼오는 것도. 그럼 설계 부분에서는 그 우리보다 확실히 앞서 있고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수준이다. 팹리스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팹리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는 아닙니다. 네. 우리가 강점이 있는 메모리와 그 파운드리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메모리 중에서 낸드는 128단을 그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첨단의 마이크론이나 삼성, SK 이런 회사들이 그 230단 언저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게. 네. 네. 그 기술을 거의 이제 같이 개발하고 있는 관계여서 몇 개월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D램은 좀 더 어렵습니다. 그 낸드보다. 네. 그래서 둘 다 메모리 반도체인데 낸드 네. 있고 D램 있는 거죠. 네, 그 D램 분야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이제 강자인 네. 분야기도 하고 그 중국에서는 한 3세대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파운드리는 그 요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5나노, 3나노 뭐 이런. 네. 근데 파운드리 그 7나노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7나노와 그 이하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EUV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의해서 굉장히 차이가 네. 나는데 EUV라는 그 장비를 네. 그 중국이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7나노 이하로 내려오지는 못할 것이다. 아, 여기서 막히는군요. 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중국이 못 쫓아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도체는 최첨단 반도체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네. 최첨단 예를 들면 3나노가 있다 그러면 3나노 제품, 5나노 제품, 7나노부터 28나노, 180나노까지 제품이 쫙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장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면 28나노 이상의 아주 올드한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반도체가 전체의 50%입니다. 지금도요? 네. 그러니까
이 최첨단만 안 따라오면 괜찮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미 전 세계 반도체 60%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수입의 10%만 대체해도 좋고 20%를 대체해도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기술력 정도면 상당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국산화를 한다고 치면 국산화를 뭐 50%만 해도 엄청난 대성공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기술로서 꼭 우리를 앞서야만 중국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네. 여기서 문제는 그런 것들이 결국엔 우리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네, 우리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그거를 위기로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했냐? 우리도 일본한테 똑같은 걸 했어요. 일본이 가장 앞서 있을 때 밑에 있는 제품부터 시장을 갉아먹으면서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국산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도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력이 감소하니까. 많이 벌어야 또 투자도 할 수 있는데 뭐 이익이 남더라도 요만큼 벌면 투자력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원래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는데 한 3, 4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최대 무역 적자국 돼가지고 네. 계속 어제 오늘 뉴스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말하자면 중국에 팔아서 재투자하던 기업들은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로엔드부터 뭔가 좀 자꾸 대체를 해나가고 우리한테서 안 사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장을 이제 개척하거나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워낙 미국이 중국을 이 반도체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는 걸 막으려고 워낙 누르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거다라고 막연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를 들면 그 파운드리 기업은 작년에 460% 성장했어요. 파운더리가요? 예. 어디서 그렇게 맡기죠? 왜냐하면 네네. 전 같으면 대만의 TSMC에 맡길 거를 국내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 안에서 그 자국화가 엄청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이게 무슨 상황하고 비슷하냐면 네. 일본이 그러네요. 저 우리한테 수출을 네.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자국화를 했잖아요. 네네. 고마웠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일본 아베 수상한테 훈장 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틀어막으니까 중국은 반작용으로 한국에 수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조금 불편하거나 뭐 한국 반도체만큼 지금 딱 품질이 좋은 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중국 안에서 사서 써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인데 그런 식으로 갉아먹혀주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새우등이 엄청 터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미국한테 이걸 좀 분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가 됐어요. 이대로 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네. 뭐 이제 장비 수출도 자꾸 못하게 하고 줄어들고 사실 불법적으로 다 카피를 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은 오히려 너네들이 우리한테 수입을 못하게 해? 그럼 우리 불법적으로 카피할 거야. 그러네요. 지금 불법적으로 카피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지금 칠라노까지 쫓아온 것도 자기도 국산 장비들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전 같았으면 불법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장비를 좀 사줬는데 이제는 앞으로도 안 사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 기술 개발이 끝나면 한 2년 후쯤 되면 아예 국산 장비 회사들은 팔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는 미국이 만들고 있는 반중 반도체 동맹에서 미국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되지 않을까. 사실 이 걱정을 더 많이 하는 분위기가 더 이렇게 지배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 돈 부분에서 실제로 정말 우리가 장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완전 지금 약간 막말로 밑장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큰일 나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이 진짜 싸워야 될 전쟁은 메모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메모리는 우리가 그냥 하게 해주면 그 대신에 당신들이 시스템 반도체 싸움하는데 우리는 미국을 적극 편들어 줄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우리는 사실 큰 피해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우리한테 또 좋은 측면도 있어요. 바로 이 포지션이 대만입니다. 대만은 뭐 싸우라고 또 메모리 쪽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 붙어서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거를 같이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을 최첨단 고객을 고정하는 효과도 있고 그 TSMC는 우리와 같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미국 도와주다가는 우리 메모리 산업이 거덜나게 생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왜 이걸 거덜내야 되느냐 이거지 미국이. 그 사실 지금 동맹국인데. 아까 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수출액의 20%가 네. 반도체인데 그 거의 다 메모리잖아요. 네, 이거 반도체가 곧 수출인 그런 나라인데. 그렇죠. 네. 근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이 그 미국 상무부의 과연 담당자들이 지금 제대로 반도체에 대해서 알고 이 정책들을 하는 거냐라고 네.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얘기를 듣다 보니 우리 정부도 이거 진짜 구분해서 양쪽으로 외교를 좀 해야 될 상황인데 그걸- 자꾸 좀 기회를 놓치고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사실 제가 여기 나오기로 결심한 이유도 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는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데 미국 편 들어주는 거 오케이요. 네. 뭐 괜찮아요. 네. 근데 메모리 산업은 건드릴 이유가 없는데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얘기는 분명히 미국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마이크론만 좋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3등하던 마이크론만. 네. 왜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죠. 메모리 수출한다고 해서 그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능력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마이크론도 미국 기업이잖아요. 정말 혹시 미국 정부에서 이것까지 다 알고 하고 있는 걸까요? 마이크론을 키워주고 싶어서. 근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은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분명히 얘기할 때 됐다. 시스템 반도체 뭐 파운드리 경쟁하고 중국에 못 만들게 하는 거 도와줄 수 있는데 메모리는 건들지 말자라는 분명한 의견을 이제 전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오늘 너무 중요한 네.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미중 반도체 전쟁 얘기만 나오면 네, 뭐 가운데서 이렇게 좀 줄을 잘 타야 된다. 네, 그래도 어쨌든 중국이 우리하고 라이벌 포지션에 있게 되는 건 결국 중국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을 좀 도와야 된다. 주로 이런 얘기만 많이 네,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를 구분 안 하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